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제는 별 뉴스가 나오지 않은 토요일이었고요. 어제는 뉴스가 대부분 지난주 한 주 이제 뉴스를 요약하고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실 입장이 나오니 많이 이런저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일요일에도 별다른 뉴스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아, MBC 뉴스를 보다가 엄청난 걸 봤어요. 대구 동성로에서 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더라고요. 와, 대구 한복판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물러나라고 대구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걸 내 평생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진짜 나는 그거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게 어제 제가 본 뉴스 중에서 제일 대박 뉴스였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방송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했던 게 이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수싸움하고 있고 꼼수 부리고 있고 버티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황 파악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평론가분들의 평론도, 논평도, 의견도, 예측도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중심을 좀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독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걱정들을 여과 없이 한 주 내내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성합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고 쓸데없는 의견을 전달했어요. 이거 엄청 크게 반성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어제 서면에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의결하는 날이니까 그 의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광장에 터져나가게 사람들이 모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속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 어제, 이거 좀 진정이 됐으려나? 어제 서명광장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 홍사훈 기자님이 국회 앞에 시위 현장을 보고 목이 메어서 울먹울먹 하셨던 그 심정을 저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질 수가 있어?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떻게 지는 싸움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새날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다른 논평 해가지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다 무시하면 된다, 그냥 탄핵된다, 그냥 편하게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어제 저녁 서면 한가운데서 그게 사실이다,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6세대들이 뒷방늙은이로 이제 있어도 괜찮다. 제가 몇 번이나 언제까지 86세대들이 이 나라를 구해야 되냐고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서면에서 만났던 10대, 20대, 30대 분들의 그 멋지고 흥이 있지만 때때로 진지하고 진중했던 그 시위 모습은
그냥 온몸으로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몸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을 하면서도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아, 이 분들이, 얘들이라 그럴게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기특한 아이들이었구나. 이렇게 성숙된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투쟁의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구나. 우리가 구식이었구나. 인물 위한 행진곡 좀 자주 부르자고 말하고, 좀 집회 분위기가 진지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내가 구식이고 구닥다리였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고, 얘네들이 창조해낸 이 방법이 정말 이기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 토요일 집회, 어제 집회도 지난주 집회도 안 나가보신 분 꼭 한번 시간 내서 나가보세요. 안 나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나가보시면 제가 느낀 그 기운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내가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이런 후대를 둔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겁니다. 전 세계 외신은 대한민국의 유니크한 헌법 절차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사태도 없이, 다툼도 없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헌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때 뉴스 공장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라요. 그 나라 국민의 4.5%였나? 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 뭐 5천만이라고 하면 얼마죠? 200, 300만 정도 되나요? 충분히 넘칩니다. 서울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이미 쏟아져 나갔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지속성.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다. 땅,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광장을 지키면 되는데 8년 전에 그 추웠던 겨울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공연도 많이 하고 되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춥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그 어린 분들의 좋은 기운을 그대로 받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레이트 코리아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정청래 의원님이 시위 현장에 나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10대, 20대 애들 웬 아저씨가 어디서 얻어왔는지 응원봉 들고 그냥 여기 같이 있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하나하나가, 머릿속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즐거운 현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모르면 어때요? 정청래가 누군지, 김민석이 누군지 모르면 어때요? 이제 알아나가면 되죠. 뉴스에 나올 건데.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건데. 일단 쏟아져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이거잖아요. 역사에서 그렇게 계엄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그냥 절대로 없을 일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발 이건 뭐야? 하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계엄령이 도대체 왜 선포된 건지, 어떤 배경으로 선포된 건지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알아보다 보면 다 알게 되겠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최민희 의원을, 정청래 의원을, 김민석 의원을, 김병주 의원을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앞으로 차차 알아나가겠죠.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대략 20대 중반 정도부터 한 30대 정도까지는 아주 좋은 기억 두 가지를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기게 되면 8년 전의 승리, 그러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의 승리, 그리고 지금의 승리. 두 개의 큰 승리를 기억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누구도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60년, 길면 7, 80년 동안 유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바람직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 하려다가 다른 말 했는데,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뭐지? 오늘은 제가 광장의 분위기를 여과없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는 핑계고, 쪽지도 대본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감동 자체가 너무 컸어요. 어제 받았던 감동이. 뭐, 어제 박시영 TV에서는 대학생 두 분이 출연하셔가지고, 그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주셨고, 본인의 의견, 그리고 주위 친구들의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대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20대 남자들의 보수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뭐냐면,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국민의힘을 다시는 찍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주위 친구들 대부분 그렇다. 원래 국민의힘 지지하고 유튜브 보고 일배하던 애들이 유튜브 일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다. 많은데 윤석열을 찍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조국혁신당이라도.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2016, 2017년 그 추운 겨울의 혁명을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혁명을 빛의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더라고요. 빛의 혁명. 난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롯데 자이언츠. 여튼 제가 지난 대선이 끝나고 개표 방송이 끝날 무렵 선배님
전화해서, 아는 선배님에게 전화해서 거의 울면서 절규하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가르친 세대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강의실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지만 인생도 가르치려 했고 삶의 방향도 가르치려 했고 정치적인 내용도 저는 강의실 안에서 언급을 꽤나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현실이냐고. 선배님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거의 절규를 했어요. 그 선배님이 이제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선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걱정거리가 다 덜어졌고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뉴스공장이라 너무 큰 유튜브를 듣는다고 못 들었던 유튜브를 짜잘짜잘하게 몇 개를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의 행동, 권성동의 행동, 대통령실의 행동, 그리고 석 무슨 변호사의 행동을 보고 이게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 저렇게 판단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어제 집회 현장에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런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전혀 질 수가 없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86세대 선배님들한테 배웠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었고, 그게 옳은 길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낡은 생각을 했었어요. 86세대면 말 그대로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이고, 생각해보면 그건 이미 40년 전이에요. 그 낡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서 만난 10대, 20대, 30대들은 제가 봤던 86세대 선배님들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훨씬 지혜로웠고요. 그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현명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싸움을 풀어나가는 방법, 싸움이 지루하지 않게 긴 싸움으로 끌고 가는 방법, 그들이 참여하는 방법, 저는 아주 현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회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있는데 뭐 해학으로 만든 재미있는 깃발도 있지만 실제의 깃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퀴어 깃발을 들고 있던 이제 친한 트랜스젠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난 진짜 재미있어서 나온다. 난 재미있어서 즐기러 나오는 거다. 난 뭐 정치 잘 모른다. 뭐 어때요? 그런 사람들까지 참가하게 만든 그 방법이 지혜로운 거지.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 10대, 20대 선두에 있는 그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간이 오면 안 되죠. 사실은 이 뭡니까 이 추운 날에. 근데 앞으로 미래에 또 국민들이 광장을 지켜야 될 시간이 찾아온다면
저는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86 선배님들 대단하죠.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정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방향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 그게 있었다. 이거는 제가 본 깃발은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제 재밌는 깃발 본 거 뭐 있냐라고 했는데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서 태어나서 이제 나는 롯데 우승은 못 봤는데 계엄령은 경험해봤다는 그런 깃발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 팬들하고 롯데 팬들이 그것 때문에 연합해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린 20대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태어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역사책에서 배운 계엄령은 경험하고 있다고. 아,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제 20분이 넘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말을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칠게요. 지금의 한 30대 초중반 정도까지가 왜 이 계엄령이라는 거에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난 이거 교육제도의 변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40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그 이상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저희는 현대사를 거의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사라는 책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진도가 끝까지 나가는데 걸린 교육계획서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전까지이기 때문에 뒷페이지가 수능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쯤 되면 수능 범위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거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 그 정규 교육과정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의 안 배워요. 노태우는 안 배울 수밖에 없었겠다. 나 중학교 때 교체됐으니까. 뭐 여튼간에 근데 그 뒷세대들은 국사와 근현대사가 책이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배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따로 떼서 배웠기 때문에 이승만이 얼마나 개새끼인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또 얼마나 개새끼들이었는지를 강의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생생하게 배웠던 세대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계엄령 선포라는 이 말에 지체 없이 집에서 뛰쳐나왔을 겁니다. 여튼 저도 좀 다행히 가끔의 방송 가끔 울었는데 울음이 지금 이제 울음은 안 나오는데 집회가 끝나고 한 두어 시간은 굉장히 여운이 깊었어요. 저도 막 가슴에 뭔가가 막 올라와서 막 이거 이야기하면 울게 될 것 같은 감정 상태가 몇 시간이 지속됐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홍상 기자님 메롱메롱 보시진 않겠지만 여튼 그래서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처참하고 겁나는 이야기들만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를 온 나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물론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나라 망해야 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자들은 어쩌겠어요. 뭐. 그래도 훨씬 더 현명한 후대가 있는 걸 저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집회 현장에 나간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응원봉 없어도 돼요. 그 LED 촛불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응원봉 비슷하게 생긴 LED를 나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장에 나가면 아주 싸게 파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박시영TV에서 15,000원짜리를 제작해서 곧 판매를 시작한대요. 그거 지금 제작 중이래요. 뭐 그런 거 사셔도 되고요. 편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정 안 되면 뭐 핸드폰 플래시라도 켜고 들고 계세요. 그게 뭐 중요해. 여튼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되는 그 시간에 저는 그들과 광장에서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절대로 질 리가 없는, 절대로 질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그 광장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최종 승리까지 서 있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주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 오늘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나 봐요. 아, 이 뜬금없는 월급날. 여튼 여러분, 광장의 시간이고요. 광장에서 만납시다. 나도 미니 TV 깃발을 하나 만들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푹 휴식을 취하시고 이제 한 주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예고를 하겠지만 내일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시에서 8시 반쯤? 아마 8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내일은 저녁 8시 반쯤에 라이브를 한번 켜볼게요. 진짜 한 분이라도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 감격해서 울지도 몰라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